현재 시장의 변수를 살펴보게 되면 이란발 지정학 위기가 있었고 아직 평화협정 체결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의 대부분이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부분, 이 부분도 계속 진행 중이죠. 이번 주 금요일날 스페이스 상장이 있었습니다. 상장 이전에 지수가 반등으로 되돌리면서 큰 충격이 없이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1조 2천억이나 되는 이 기업이 지수가 편입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강제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6월 2주차를 거치면서 대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6월 3주차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죠. 금요일날 19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18일날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변수가 되겠죠. 5거래일 동안 움직이는 에너지가 4거래일로 좁혀지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연준의 금리 결정이 되겠죠. 동결로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연준 의장이 파월에서 케빈 오시로 교체가 되었죠. 교체가 된 만큼 연준 의장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핵심이 되겠죠. 케빈 오시는 AI 생산성 가설의 긍정론자입니다. 현재 4%대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AI 생산성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물가가 4%이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거나 기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명분이 됩니다. AI 생산성 유동성에 대한 어떠한 뉘앙스를 풍길지가 핵심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연준의 소통 방식과 체질 개선. 기존의 파월은 시장에 너무 많은 힌트를 주면서 시장에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케빈 워시는 이러한 부분을 줄이고 최대한 시장에서 빠지겠다라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상 가능한 힌트를 줄이고 GPO에만 냉정히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게 되면 시장이 알아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부 요구와 매파적인 시장 환경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연준의 신뢰성을 지켜낼지 관건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첫 취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죠. 이번 연준 회의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매우 깊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 내에서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40분 봉 차트를 가지고 이번 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이 노란색 선 아래로 있기 때문에 역배열이 되는 것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5%의 하락, 지나치게 크게 하락한 것이 당황스럽게 만든 것이죠. 첫 번째 이 하락은 특별히 이유도 없었습니다. 스페이스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이란발과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5%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5%의 하락은 데미지가 상당히 컸죠. CPI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부분이 대두가 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이란발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큰 폭락 흐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차트의 핵심은 이 빨간색 선을 넘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여기서 상승 슈팅이 나와서 하락으로 이어질지 천천히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할지 바로 급락을 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 선을 넘었을 때 슈퍼 가매수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만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포물을 참지 못하고 비중을 높이신 분은 이러한 큰 급락이 1, 2차에 거쳐서 나왔을 때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시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는 것이 가장 큰 명제이지만 진입 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손절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만일에 하나 여기서 플러스 무언가가 터지게 된다면 계좌 전체가 삭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떠한 차트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차트는 없습니다. 항상 추세가 일어나게 되면 행보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 추세로 이어지든지 상승 추세로 이어지든지 이후에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반도체 섹터에 힘입어 큰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조정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조정의 흐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 흐름이 깊은 조정을 하는지 짧은 조정을 하는지 이 부분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실시간 기준선에 대입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명제는 추세적인 하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명제입니다. 그 근거는 인공지능의 반도체 섹터가 있기 때문에 지수 전체가 하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정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 흐름이 일어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할 때 몰빵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락 흐름이 발생을 했을 때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리적인 관점에서 두려움을 느낄 만큼 비중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매매를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코칭을 해놨습니다. 200 부근 근처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오고 이 부분이 이탈되게 되면 160 구간에서 또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6월 10일 날 이렇게 160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후의 흐름이 반등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분할 매수를 해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160을 이탈하면 분할 매수로 들어오는지 알고 분할 매수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들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분할 청산을 합니다. 이렇게 50% 청산을 했죠. 현재 구간은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할 청산을 하고 다시 하락 흐름이 나타났을 때 또 분할 매수 진입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계속 해가면서 들고 가야지 심리가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탐욕이 들어와서 한 방에 몰빵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진입할 수가 없겠죠. 결국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린이면 주린일수록 욕심 심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주린인데 고액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반드시 실시간 코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 매매에서 이 하이올 부분 5% 급락이 발생을 하면서 크게 손실을 볼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면 빠르게 하락으로 사고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노란색 선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노란색 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발생을 하죠. 변곡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이 하락이 이란발 금융인상 스페이스 상장 부분이 대부분이 선방향되어 있습니다. 정점을 찍은 것이죠. 그 근거가 다음 하락 때 이 저점을 이탈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선이 올라오면서 변곡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매수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맡겨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5일선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이후에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 또라이 흐름이 발생해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수해야 할 지점은 여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매매를 해서 크게 수익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SOSL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하지 않고 지수가 상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수가 이런 식으로 변곡 흐름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가 상승 흐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더 큰 상승 흐름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지수와 반도체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 매매하기가 매우 쉽겠죠. 다음 주는 연준 금리 결정과 선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19일 휴장이 끼어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죠. 앞에서 큰 하락으로 이미 시장의 변수가 대부분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구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흔들림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의 흐름을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멤버십 영상 시청을 가입해서 영상을 구독을 하시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실시간으로 배우고 코칭을 받고 싶은 분은 실시간 멤버십을 가입해서 계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